이런 회피형 남자들에게는 어떤 서운한 부분이든 혹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사이에 생긴 그 갈등이라는 거, 그건 공포가 아닌 과정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비난을 하는 말투를 쓴다든지 혹은 그냥 알아달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남자친구분은 그 본능에 충실한 앞서 말씀을 드린 그 공포라는 것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회피를 해버린다고요. 자, 오늘 주제는 회피형 남자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고 그냥 회피형 남자는 안 만나는 게 답이지, 그냥 헤어지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딱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남자들도요, 여러분들과 처음 소개받은 자리에서든 여러분들을 알아갈 때는 절대 본인이 회피형 남자다라는 걸 밝히고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되는 시점은 이미 100일 정도가 지났을 때든 혹은 헤어지는 순간이 돼서든 최소 몇 달 정도는 만나서 감정이라는 게 깊어진 이후에 얘 회피형이네, 이걸 직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회피형 남자를 다루는 방법이라고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혹여나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어떠한 남자가 이런 남자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소통 방식을 내가 배워놓는다라고 조금은 참고해 둔다라고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회피형 남자를 다루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회피형 남자들이 왜 그런 회피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그 기질을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회피형 남자의 기질을 이해했다면 적절한 소통 방식이라는 게 무엇인지만 알면 돼요. 단 여러분들이 너무 감정적인 순간에서는 이런 것들과 굉장히 멀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어떠한 방법을 알려드려도 그 감정 통제가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이 모든 게 말짱 도루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회피형 남자들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을까를 말씀을 드리면 한 문장으로는 본능에 충실한 남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우리가 진화 유전학에서 조금 다시 재조명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구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생존을 한 게 바퀴벌레와 인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생존을 했느냐 하니 적응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환경이 변화하는 것들에 적응을 함에 따라서 생긴 버릇이나 습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내가 공포심을 느끼는 거나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들 있죠. 그런 낯선 공포감을 느꼈을 때 도망을 쳐야 된다는 게 생존에 유리한 거다, 그걸 학습적으로 기억을 하게 되고 그런 DNA 진화 유전자가 우리의 인류에는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로 회피형 기질을 가진 남자들은 일단 굉장히 본능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라서 되게 이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떠한 특징이 되게 성욕이 강한 남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전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회피형 남자들이 그런 어떤 여자 문제라든지 바람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으켜요. 그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본능에 충실한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우리는 이런 본능에 충실한 인간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절대 비난을 하는 듯한 말투를 하셔서는 안 돼요. 감정적으로 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난을 받는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비난이라는 게 참 뭐냐면은, 특히나 이 본능적인 인간이라는 거는 반대로 또 우리 현대사회에 바꿔 이야기를 하면 내 스스로를 인정받는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든 혹은 여러분들이 만났던 회피형 남자를 잘 생각해보면 인정욕이 또 엄청 세거든요. 근데 나는 가뜩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데, 내 여자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나를 비난한다, 그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특히나 예민한 부분이 되고 마치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마치 하나의 상자 안에 갇혀서 내가 지금 비난받네, 나는 지금 이 사람한테 뭔가 좋은 남자친구로서 뭔가 인정을 못 받고 있네, 이런 식으로 혼자만의 그 방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비난을 하는 듯한 말투가 되어버리면은 절대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하든 그 대화는 옳은 답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투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서운함을 느끼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서운함을 알아줘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느끼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해요.
대표적인 케이스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서운함을 느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많은 여성분들은 갑자기 똥 씹는 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연락을 하지 않는다든지 갑자기 그 사람한테 되게 냉랭하게 굴면서 나 지금 기분이 평소 같지 않아라는 것들을 일단 티를 낸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 모두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는 서운함을 알아달라는 어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행동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 내가 이런 걸 설명한다는 게 내 스스로가 좀 뭔가 구차하기도 하고 그냥 남자가 딱 알아서 잘 깔끔하고 딱 센스 있게 뭐 이렇게 알아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바람도 너무 이해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만난 남자가 회피형 남자고 그런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면 여러분들의 바램을 그 사람한테 강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맞춰나갈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 중 거의 80%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운함을 느낀 과정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을 쭉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 일단은 즉각적으로 되게 피곤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일 거예요. 자, 근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한다면 화법에 관련된 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말의 순서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말의 순서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되기도 하는 게 우리의 맥락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얘기를 꺼낼 때 나 이거 좀 서운하다라고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서운했지라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시고 그 이유에 대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서운해진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서운해졌나 생각을 해보니 그 사람이 내 발을 맞춰주지 않고 그냥 계속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힐을 신고 있는데 내 남자친구는 나 지금 힐 신는 것도 생각 안 하고 여기저기 막 쇼핑하러 다니자 그러고 그러면 좀 짜증이 나는 와중에 서운함이 더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야,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가? 혹시 화장실 마려? 라든지 아니면 근데 자기야 왜 이렇게 빨리 가? 혹시 매장 영업시간 문 닫는 데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 모른 척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그 남자친구가 내가 그랬나? 하면서 뭐 자기가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너무 빨리 걸었어? 미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아까부터 나 좀 많이 걸어다니기도 했고 나 힐 신고 있잖아. 자기가 계속 이렇게 혼자 정신 팔리는 거 좋고 되게 신나는 것도 좋은데 나 좀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혼자 가는 느낌이라서 나를 좀 되게 방치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서운하긴 했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은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되려 그냥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또 인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다른 관계에서 혹은 내가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언제나 인정을 받는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내가 비난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노력을 그냥 멈춰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어떤 서운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소통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서운한 문제에 대해서 딱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적어도 이런 회피형 남자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요구사항을 말씀을 하셔서는 안 돼요. 그 남자 스스로가 답을 찾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그냥 그렇게 주의식대로 가르쳐주면 굉장히 빠른 건 맞아요. 여러분의 서운한 감정도 빠르게 사라지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의 관계도 빠르게 박살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빠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조금은 더디길지라도 조금은 맞춰가는 게 좀 중요하구나를 좀 인지를 하시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하되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판단을 하게 되고 내가 이런 노력을 더 해야겠구나를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조금은 기다려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네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만약 가스라이팅을 일삼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소통 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우리 관계를 되게 호구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냥 난 얘랑 헤어져도 그만 다른 여자 만날 거야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여러분의 감정이 앞선다고 설령 헤어지는 게 되게 두렵다고 해서 계속 끌려다니면은 결국 좀 더 끌려다니다가 이별을 당하는 것 뿐이지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권해드리는 거는 그 남자에게 너무 익숙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처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안달나고 처음 나에게 그렇게 빠졌었던 내 처음의 모습, 그리고 내가 그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허덕이는 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들이 봤을 때도 나는 진짜 되게
예쁜 년이야. 이런 느낌이 스스로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느낌을 스스로 자아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분에 대해 느끼는 그 가치라는 것들이 굉장히 내가 지금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걸 남자 스스로가 깨닫고 비로소 이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 적절한 소통 방식이라는 거 그게 먹혀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회피형 남자들에게는 어떤 서운한 부분이든 혹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사이에 생긴 그 갈등이라는 거 그건 공포가 아닌 과정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비난을 하는 말투를 쓴다든지 혹은 그냥 알아달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남자친구분은 그 본능에 충실한 앞서 말씀을 드린 그 공포라는 것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회피를 해버린다고요. 그 다음 이렇게 자연스럽게 과정으로 우리가 바꿔나가면은 이런 남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다루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